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손이 자주 저리는데 큰 병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손저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세를 잘못 잡아서 그렇겠지, 잠을 잘못 자서 그렇겠지, 목 디스크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신경 압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경추 디스크, 어깨 근육 긴장 등으로 인해 신경이 눌리면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손 저림이 단순한 신경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혈관과 심장 기능의 관점에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말초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합니다. 굵은 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고 점점 가는 혈관을 지나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손끝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위가 손이라는 뜻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혈관벽은 탄력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류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유연성을 잃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말초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손끝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양쪽 손이 동시에 저리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손을 털어도 금방 좋아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빈도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 저는 반드시 질문합니다. 혈압은 얼마나 되십니까? 최근 혈당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손 저림이 단순히 신경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불안정하면 신경도 예민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감각 이상이 생깁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말초신경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며 밤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혈관 탄력 저하만으로도 말초 순환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관 질환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증상만 나타납니다. 손 저림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경 문제와 혈관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실제 진료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 저림이 신경 문제인지 아니면 혈관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료실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째, 저림의 양상입니다. 신경 압박으로 인한 저림은 보통 특정 손가락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 중지 쪽만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합니다. 반면 혈관 문제는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 전체가 둔하게 저리거나 손끝 감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호소합니다. 둘째, 자세와의 관련성입니다. 신경 압박은 특정 자세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을 오래 구부리고 있거나 목을 한쪽으로 기울였을 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혈관성 저림은 자세와 크게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자다가 깰 정도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셋째, 동반 증상입니다. 혈관 문제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며 계단을 오를 때 이전보다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뿐 아니라 발도 함께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손과 발은 모두 말초 부위입니다. 전신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위험 요인의 존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이 5가지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있다면
손저림을 단순한 근골격계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오래 지속된 경우 혈관은 이미 탄력을 상당 부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은 단순히 막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혈류 조절 능력이 감소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말초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액의 점도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모세혈관은 매우 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서 흐름이 조금만 느려져도 손끝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저림 환자를 보면 항상 혈액 검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이 수치들이 경계선 이상이라면 단순 신경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손저림이 심장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저림이 반복되고 위험 요인이 겹치며 전신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손저림과 심장기능 저하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리학적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저림과 심장기능 저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피를 내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온몸의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을 정확한 압력과 속도로 공급하는 정밀한 펌프입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후 굵은 동맥을 지나 점점 가는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끝에 있는 혈관이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손끝에는 매우 촘촘한 모세혈관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소와 영양이 세포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박출량 감소라고 합니다. 박출량이 감소하면 말초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 조직은 가장 마지막에 혈액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저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전은 정맥순환입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정맥환류라고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정맥 환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혈액이 말초에 정체되기 쉽습니다. 정체된 혈액은 모세혈관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경말단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림이나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정맥 환류 패턴이 달라집니다. 심장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면 말초에서의 혈류 조절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자율신경계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 피로는 자율신경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 혈관 수축과 이완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손끝 혈류가 일정하지 못해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관찰됩니다.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진 혈관은 탄력이 감소합니다. 탄력이 감소하면 미세혈관의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손끝 감각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손저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혈관 기능 저하의 초기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손저림을 심장질환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점점 빈도가 늘어나며 다른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히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저림이 반복될 때 병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무조건 심장 초음파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본적인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혈압을 측정합니다. 고혈압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혈관 위험 요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혈당을 확인합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말초신경과 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경계 단계에 있다면 손저림이 혈관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지질 수치입니다.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과정은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듣습니다. 저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한쪽인지, 양쪽인지, 손뿐 아니라 발도 함께 저리는지, 밤에 더 심한지, 이 질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손과 발이 동시에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체력이 떨어졌다면 말초신경병증이나 혈관 문제를 의심합니다. 필요하다면 심전도를 시행합니다. 심전도는 심장 박동의 정기적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부정맥이나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수축 기능을 평가합니다. 좌심실 수축력이 떨어져 있다면 말초 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검사는 손저림 하나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체 증상과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예전보다 숨이 빨리 찹니까? 손뿐 아니라 발도 저립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단순 신경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손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 통증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혈관 질환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미미한 증상만 나타납니다. 그 작은 신호를 읽는 것이 예방의 시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생활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저림이 반복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점검입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생활 패턴이 쌓여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관리 역시 생활 습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을 권합니다. 속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말초 혈류가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단 음료, 과자, 빵, 야식 습관은 줄이십시오.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혈관 염증과 밀접합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체중이 3kg에서 5kg만 줄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면 혈관 수축과 이완 조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 내피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지금 흡연 중이라면 줄이거나 중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약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고 멈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혈관은 서서히 나빠졌듯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혈관은 계속 수축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저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장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고 위험 요인이 겹친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저림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많은 경우 자세 문제나 신경 압박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손저림이 단순한 근골격계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혈관과 심장 기능의 관점에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손은 말초 부위입니다. 혈액을 가장 늦게 공급받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말초 혈류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손저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성입니다. 가끔 한 번 저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손이 동시에 저리고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손뿐 아니라 발도 함께 저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단순 신경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저림 하나만으로 심장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인이 겹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이 중 2가지 이상이 있다면 혈관 건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면 심장 기능 평가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혈압 측정, 공복 혈당 검사, 지질 수치 확인, 필요하다면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로 심장 기능을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점검입니다. 혈관 질환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큰 통증 없이 시작합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손저림은 그 작은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걷기, 식사 조절, 체중 관리, 수면 개선, 금연, 이 5가지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은 돌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기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혈압을 알고 있는가? 최근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이 점검할 시점입니다. 몸은 항상 조용히 먼저 말합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